자세 괜찮나?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의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그동안의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쳐서 새로운 대표와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전당대회가 그 과정도 그렇고 그 결과도 국민에게 훈훈하고 그리고 입법 독재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일파의 저런 광폭 행보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청사진 그런 결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지금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윤 대통령은 이 전당대회가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 11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는 이런 순간이고 국민의힘당은 40총선거에서 일단 개헌 저지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확보한 108석이지만은 이게 소수정파로 전락했지만은 그래도 국회 의석을 가진 이상 저게 광폭 집단에 대한 제압의 어떤 결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책임당원 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누가 앞설지 누가 뒤질지 결선 투표로 갈지 이런 상황에 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당이 전당대회의 일정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4군데 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92%를 득표했고 거기에 경쟁자로 나선 김두관 후보가 5, 6%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일갈하기를 이 쓰레기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아주 강경 발언을 쏟는 이런 지경에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저 독주 현상, 92%의 지지율, 앞으로도 이제 지역에 남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누구 말대로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자회에서 주석을 뽑을 때 또는 북한의 노동당의 중앙위원회에서 이 당 주석을 뽑을 때 그러니까 물개 박수로 만장일치 시진핑, 만장일치 김정은을 뽑는 거하고 그러니까 공화정 아래서 저런 일인의 저런 독주 체제는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70여 년 된 야당 역사에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자건 어떻든 절차상으로는 그보다 나은 국민의힘당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초반기에 소꿉장난하지 마라.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성 충고를 했는데 그 뒤에 종반 단계에 이르러서는 서로 삿대질하는 거. 뭐 침뱉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서로 삿대질하는 거. 근데 삿대질하는 그 내용이 민주당 강경파를 제압한다거나 또는 결기를 보이거나 하는 거하고는 무관한 일들을 가지고 말과 말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 어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예이 이 사람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이제 이런 두 가지 심정들이 복합해가지고 오늘 이제 전당대회가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후반전에 와가지고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후보 사이에 이게 설전이 있고 말과 말이 부딪혀서 공중에서 폭발하고 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패스 클럽 때문에 몸싸움으로 그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몸싸움으로 이게 국민의힘당 의원 27명, 민주당 의원 5명, 32명이 그 기소가 돼갖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앞에 정권에서 기소한 일이지만은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1기 법무장관인데 이 문제를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 명령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두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부딪히기 시작했어. 뭐 그래갖고 나경원 의원을 불필요하게 뭐 개인 거론을 했다. 뭐 한동훈 후보가 뭐 그에 대해서 뭐 사과를 했다. 이런 말이 부딪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이 말싸움으로 부딪히는 거 그거 쪼잔한 일이야. 그래.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그 피고인 국민의힘당 27, 민주당 5, 32명에 대한 그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명령을 해가지고 그 사건은 아마 남부지방검찰청이니까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명령을 해갖고 공소 취소 청구를 하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없었던 일로 돼가 재판받으러 다니는 이런 수고도 없어지고 다 깨끗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명령을 한다? 아마 그 다음 날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발의를 할 것입니다. 탄핵 발의를 해서 탄핵 결의는 과반수로 충분하니까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 윤 정권의 파장이 일고 동시에 이 조국, 이재명 그리고 강경파 기소된 사람들이 길길이 뛰면서 우리 사건도 공소 취소하라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과 결말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걸 안다면 그걸 두고 말싸움으로 이게 충돌해가 폭발하는 이걸로 이 전당대회 경선 과정의 결말을 이렇게 내렸다. 다른 일로 말싸움해가 폭발했다. 이재명 일파를 어떻게 때려잡느냐. 이런 일로 강경론이 있고 온건론이 있고 이래가 서로 말싸움이 되고 폭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10번이고 100번이도 해야 할 일인데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누가 법무장관이라도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 정권 법무장관이 그 사건 공소 취소 명령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말싸움을 했다. 어이없고 그런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어이없고 얘들이 정말 이런 짓거리들로 이 경선 과정의 결말을 내느냐. 한탄했어.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새로운 대표와 새로운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이 될 텐데 문제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오늘 새로 뽑힌 대표와 최고위원. 그러니까 내일부터 국민의힘당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당 새로운 지도부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아갈 것인가.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일부터가 더 큰 과제와 숙제를 안고 국민의힘당은 이제 오늘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새 대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그 무게와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과 새 대표 국민의힘당은 수평적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 수평적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새 대표 지도부와 사이에 소통이 100%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이게 굉장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국민의힘당의 지지율도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책임의 크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 지도부는 우리는 어차피 국회의원 집단이니까 임기가 4년 앞으로도 보장돼 있다. 이런 생각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는다면 저 강경파들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헌정이 어떻게 악성으로 진행할지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책임을 지지만은 새 대표와 지도부도 그에 못지않게 책임을 느껴서 당과 대통령 사이의 수평적 협력 관계, 화해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는 지난번에도 한 두 번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핵이 되고 그래야 구속이 되고 정권이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 오늘 이 소용돌이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다시 한번 충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그 큰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반역자라고 지칭한 유승민, 김무성 그룹과의 화해와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적으로 결국 돌리게 되었고 그것은 탄핵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구속됐고 문재인 정권의 정권을 넘겨주게 됐고 그리고 그 후유증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2년 반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도 그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면밀히 박 대통령의 후반기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보고 박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소통과 화해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지도부와 윤 대통령 사이에 다시 또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뭐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으려고 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기와 같은 그런 청와대와 당과의 그런 현상이 재현되리라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기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모질이다, 모질이 못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전라도 방언이 모질이라고 하는데 그 모질이 같은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시지 말기를 끝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제목 어떻게